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기성세대는 남자한테만 과도한 책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뭔가 남자한테는 너무 엄격하고 여자한테는 좀 관대해요. 너무 심하게 엄격합니다, 남자한테.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에 있어서는 너무 언밸런스해요. 사실 남자분들이 지금 결혼을 기피하고 저신남이 많이 탄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너무 남자한테 언밸런스하게 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좀 책임지게끔 만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살고 있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돈을 뭐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뭐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집을 당연히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엄격합니다. 지금 결혼 정년기인 남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기 들이기 시작했고 이런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뭐가 좋아서 결혼합니까? 이런 결혼 한다고 해서 행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한데 남자 입장에서 뭐 남는 장사라고 자꾸 결혼하고 부추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에 대해 너무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면 안 되고 너무 결혼 조건을 높게 잡아서 남자한테 그걸 다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시국에 누가 저 조건을 만들어서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살고 말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부모님 세대는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됐지만 요즘 세대는 대학을 필수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바로 취업되는 케이스는 드물고 2, 3년 정도 파트타임 알바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해서 30 넘어서 취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 첫 발을 디디는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물가 오르는 속도와 주거비용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최근에 매매 비용이 많이 싸졌다지만 사회초년생은 엄두도 못 내죠. 그리고 옛날 아버지 세대들은 노동적, 비용적 많은 책임을 받았었지만 그래도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혜택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권위적인 혜택은 아예 없고 육아적인 책임과 살림의 책임도 지라고 합니다. 모 방송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조건 가임기 여성들에게 좋게 해야 출산율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학교 폐교된다는 뉴스가 간간히 보이죠. 젊은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적, 경제적 정책을 펴낸 정부와 이전 세대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덮어 씌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이제 일하려면 일할 수 있잖아요. 더 일찍 일할 수 있죠. 근데 좀 이상해요. 취업을 더 일찍 할 수 있는데 막상 결혼까지 왔을 경우 여자분들이 결혼은 장을 위해서 모은 돈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남자보다 이제 일을 더 일찍 할 수 있는데 돈을 제대로 모은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만 결혼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그 공식을 현재 결혼해서 대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 혼수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잖아요. 아니, 기성세대 분들은 아직도 그 옛날에 자기들이 단칸방에 시작했던 그 시절하고 현재 결혼하는 남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아파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파트를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작 그 아파트를 요구하는 여자분들 측은 원은 전세금도 버거운데
여자들이 모은 돈 가지고 어느 전세 들어갈 곳도 없어요. 택도 없죠, 이게. 아니, 근데 남자한테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니 과연 정상적입니까? 그럼 왜 자기들이 아파트 들어갈 능력을 안 키우는 거죠? 왜 자꾸 남자한테 이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다는 거 딸 가진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자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다. 너무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집안은 딸이니까 상관없다. 여자니까 상관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을 흔쾌히 오케이 할 만한 남자 쪽 집안이 얼마나 있을까요? 앞으로 가면 갔으면 없을 텐데. 지금 딸 가진 부모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혼 못할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따님이 한국 나이도 35세, 89년생 이전 세대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사실상 결혼 못합니다. 그러면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혼자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미혼 남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분들이 이렇게 뭔가 과도한 책임과 조건을 넘기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결혼을 이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저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은 앞으로 우리 딸이 나이가 차서 결혼 못할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딸 누가 데려가는 사람 있겠지. 받아주는 사람 있겠지. 저 조건을 받아준 남자가 있을 거야. 없습니다. 지금 없죠. 앞으로는 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는 차고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얘기해줘야 됩니다. 기성세대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세대처럼 이제는 뭐 절대 다수가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뭔가 얼메르스한 이 결혼 조건을 바로잡지 않으면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 여자분들 조건을 어떻게 맞춰주려고 하면서 왜 남자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결혼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어려움을 왜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남자의 조건이 너무 무지막지한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결혼 제도에 대해서 여자분들 얘기만 주구장창 듣다 보니까 언밸런스하게 나온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 남자는 이걸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딸가지 부모님들은 왜 우리 딸 같은 사람을 받아줄 사람들이 남자들이 없을까? 이게 아니라 왜 남자들이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까? 왜 결혼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는데 행복한다고 무조건 잘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오히려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 방송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조건 가임기 여성들에게 좋게 해야 출산율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방송국이 결혼 못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요. 작정을 했습니다. 출산율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네. 미디어가 제일 잘못하는 거야. 미디어가 출산율 박살냈는데 1등 곡신했어요. 제일 잘못이 많아. 무지막지하게 남자한테 높은 허들을 요구하고 그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가스라이팅 시키니까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결혼 연애 관련 미디어 프로그램이 여러분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저기서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출산을 높이려면 가임기 여성들에게 좋게 해야. 아니, 좋게 해주고 있잖아, 지금. 좋게 해주고 있잖아요. 출산하게 생겨 좋게 해주고 있잖아. 근데 출산율이 안 오르잖아요.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럼 얼마나 더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지금 당장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혼인율이 문제야, 혼인율. 아니, 결혼 안 하는데 출산 누가 하냐고. 혼인율도 문제고, 연애율도 문제예요. 연애를 안 하고 있잖아. 아니, 왜, 남자들 쪽 얘기는 안 들어보는 거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결혼하는 쪽에 남자가 솔직히 더 힘들어. 현실적으로. 더 힘든데, 왜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결혼 제도에서 남자 결혼 안 하겠다면 여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대한민국 결혼 역사에서 여자가 밀어붙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남자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미디어가 한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참, 아유. 미디어가 지금 저출산과 혼인율 감소, 그리고 연애율 감소에 엄청나게 일조했습니다. 엄청나게.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미디어가 여러분들 연애 못하게, 결혼 못하게, 좋은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못 가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도 미디어 보고 싶습니까? 연애 결혼 프로를 보고 싶어요? 그거 믿고 싶습니까? 수치로 보면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연애 결혼 어떤 이런 육아 관련 프로그램 나오면서 이혼율은 높아지고 혼인율은 감소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연애율도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면 여자분들한테 사실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도움될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미디어에서 뭔가 결혼, 육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은 일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거품을 좀 줄여야 되고 마인드를 확실히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결혼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들도 결혼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K 알아보는 거예요. 나 진짜 묻고 싶은 그런 거예요. 딸가지 부모님들 정말 묻고 싶어요. 딸이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딸이 능력이 좋아요? 결혼 안 하고 나서도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 많지 않을 텐데. 결혼 못하고 나이 40 넘어가면 좀 생계가 막막하거나 노후 대비가 안 된 분들 많을 텐데 괜찮아요?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결혼 정년기 있다 하고 해도 상당수 여자분들 결혼 못 해요. 나이 차버릴 거예요. 그분들 40대 들어가겠죠. 40 넘어간 사실상 결혼은 끝난 거야. 결혼 끝난다고 했을 경우 그 자기 가지 능력으로 못 먹고 산다고 하면 부모님 책임지셔야 돼요. 딸까지 부모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가 이런 건 얘기 안 하죠.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뜬구름 소리입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현실로 다가온 얘기죠. 미디어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충분히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남자도 결혼 못하지만 여자도 결혼 못해. 물론 숫자로 보면 남자가 좀 더 많겠지. 그런데 여자도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러면 남자도 40, 여자도 40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이 취업 시장에서 여자분들이 정말 이렇다 할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이 취업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은데 알고는 계십니까?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결혼 못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결혼 못한다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딸간이 부모인데. 왜냐하면 일본도 먼저 이 문제를 겪었어요. 이 아랍 세대 문제를 겪어가지고 일본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일본은 버버 경제 때 부모님들이 이제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것도 많았고 아버지께서 그 사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가지고 그 연금으로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빌붙어가지고 생활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부모님 연금으로 이제 돈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지금 부모님 세대 중에 사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노후 대비 못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일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의존해도 부모님도 사는 게 빡빡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도움받기 힘들죠. 그러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이 생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결혼 못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벌어져요. 많이 늘어납니다. 생각을 좀 달리 먹으셔야 돼요. 남자들이 저 높은 조건을 흔쾌히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점점 결혼 전경의 남자들은 이 불공정한 결혼 제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겁니다. 지금도 걸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틀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혼 못하게 된 사람도 많아져요. 결혼 못하게 된 사람도 많아지는데 그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아놓은 게 없는 분들은 일본의 아랍포 세대보다 더 잔혹한 K 아랍포 세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정말 결혼을 시킬 것 같으면 합리적인 결혼, 밸런스가 맞는 결혼을 시키시고 그게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좀 바뀌어야 돼. 왜 자꾸 남자한테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건지 참. 앞으로 저 요구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남자들은 많지도 않을 테고 저 조건을 찬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고착화된 결혼 문화 바꾸지 않으면 답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